강원도 어느 산기슭에 위치한 계곡. 올라가는 길이 험하여 인적이 드문 이 계곡에서는 매년마다 원인 불명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대상자는 모두 남자들이었고 죽음을 맞이한 남성들의 사이는 모두 자살. 이들은 죽기 전 한 여성에 의해 귀접 현상을 겪었다고 하며 하나같이 자해를 한 후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계곡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본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성추행과 성폭행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배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인 것이지, 이 자체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스스로 뇌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이제 접신을 한 이제 남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밤에 몽정이나 남자들은 몽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전에 생각했던 여성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어떤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서운 존재와 접신을 하고 귀접을 하고 되게 이제 불쾌했다. 자, 그러나 아침에는 사정을 하여 있더라는, 몽정이 돼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 하고 하기 싫다의 문제가 아니고 본능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 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 상황이 머릿속에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귀접이라고도 하고 접신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힘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조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다 없다, 심리학적으로는 없다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템 신앙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속 비는 거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건 마음과 기원에 대한 부분들이지 실제로 기도를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기도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 이런 것들이 귀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신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런 것들로 연계가 돼서 지속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로스트 팀은 출발하기 전 배우 계곡에 대해 참고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와 단서를 얻었습니다. 배우 계곡은 강원도에 위치한 계곡이며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옛 성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안흥면에 있는 옛 성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사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대한민국에 숙해진 마을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나왔다. 여기가 시내구나. 편이 뒷사이냐 앞사이냐 교회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중요한 걸 찾았던 게 뭐냐면은 수심이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곡이라고 해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 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 사진. 그리고 뒤편 전경으로는 산이 하나 이렇게 있었으니까 물은 별로 없었는데 돌을 보면은 그죠? 거기가 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 같아요. 지금 말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사람들이 괴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월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동하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 괴담을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괴담을 만들어서 이슈를 다른 쪽으로 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괴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기가 이제 우월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괴담은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무엇을 겪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월감이 상승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또 가짜 뉴스라든지 공포가
연계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를 같이 갖게 돼요. 자, 예를 든다면 10사람 중에 8사람이 귀신 얘기가 재밌고 루머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동조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 현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동조 현상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저기네. 요 저산이라는 말인데 마을은 요 산은 길이 없네. 옛 성당 뒷길이라고 했으니까 뒷길 타고 올라가면 좀 많네. 옛 성당 뒷길이라. 여기 옛 성당이지? 여기 옛 성당, 그지? 뒷길이면 저쪽 이쪽 산인데? 2018년 9월 로드뷰상에서는 옛 성당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실제로 찾아가 보니 현재 성당은 없어져 있었습니다. 옛 성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배우계곡. 저희는 옛 성당이 있던 주변에 계곡이 있는지 마을 주민에게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그러면 그 배우계곡이라고 아세요? 배우계곡? 잘 모르겠네 나는. 연상 사는 데가 살아보면 안 되나? 그런 데 가서 알아봐 빨리 지.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머니 혹시 뭐좀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그 저희가 배우계곡이라고 찾고 있는데 배우계곡 요즘 모르겠는데. 여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배우계곡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그럼 혹시 서른이라는 마을은 아세요? 서른이라는 마을? 서른? 서른? 네. 옛날에 뭐 여기 옛 성당터 뒤쪽으로 네.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요 뒤에는 이제 옛날 저기가 이쪽으로 한번 요 뒤에 가보세요. 여기 성당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 안 그러면 요 저기로 저 하우스 있는 데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네. 거기 깨로 나와요. 그래요? 예. 그 마을에서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그랬나요? 작은 마을에서? 글쎄 그쪽에서? 그쪽으로 저기 되는데 저 위에 있는 게 다리꼴 뭐 저건데. 다리꼴이요? 거기를 가보시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돼? 예. 그쵸, 한참 올라가야 돼. 거기가 제 저수지 생긴 건 없죠? 저수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개울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있기는 있지. 거기로 올라가면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요 저 하우스 있는 데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로는 넘어가는데. 하우스요? 가야 되죠? 네. 차 끌고 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서른이란 마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일단은 그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오래 사셨던 분께서 인터뷰를 해주신 거라서 아마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른이란 마을하고 그 배우계곡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위성 지도로 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은 아마 저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쪽으로 들어가야지. 여긴가요? 하우스 쪽으로 지도를 한번 다리꼴이라고 했어. 입산 금지? 여기 한국어인가? 입상 금지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
이것은 출입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 성당 뒤편 산 속에는 주민이 말한 대로 다리꼴이라는 작은 계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서른마을은 존재하는 걸까? 지도에서 마을로 보이는 곳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다 걸친다. 이건 길이 아닌데 여기 타고 올라가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 길이 없어. 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마을이 있으면 위성지대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계곡이 맞는지 가서 느낌 봐야 될 것 같아. 배우 계곡이 여기에서 못 들어가는 계곡이 맞는 건지. 배호 계곡은 현재 저수지가 하류 지역에 만들어지면서 출입 통로가 차단되었다고 하는데 다리꼴은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단 계곡 좀 보게. 계곡 어차피 계곡은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계곡이 엄청 넓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무슨 시냇물이네. 시냇물. 위로 올라가도 졸졸졸일 것 같은데. 맞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길이 애매하다. 그죠? 전체적으로 뷰 봤을 때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자갈밭이 넓어야 되는데 좁아서. 올라갈수록 그럴 거예요. 네.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가 그러니까 뭔가 저수지가 생겨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저수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물줄기가 지도상에서는 끊겨요. 바로 위에서. 설마 이거 생겼다고 해서 가는 길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댐이지, 여기 내려가는 게 있으면 더 물이 차야죠. 여기 이 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길이 다 충분히 나 있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 봤지만 사진과 풍경이 다를 뿐더러 물줄기의 규모가 너무나 작은 계곡이었고 저수지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서른마을 또한 지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 성당 뒤편에 가까이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곳은 배호계곡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1969년에 찍힌 사진. 안흥면을 잘 알고 있는 어르신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안흥면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16명의 이장님들에게 배호계곡과 서른마을에 대해 알고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배우계곡이? 배우계곡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보다는 이장님들하고 얘기가 좀 나요. 저희는 뭐 여기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혹시 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장님 차에 타갖고 전화 한번 싹 돌려보죠. 네,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었나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배호 계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배호 계곡? 네. 몰라요. 그 횡성 안에 배호 계곡이라고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봤는데 전. 배호 계곡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 횡성 안에 계곡 중에서요. 네. 그 뭐 사건 사고, 뭐 인명 사고나 이런 게 좀 있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아직은 내가 여기 들어보질 못했는데 인명사고라고 그런 계곡. 사람들이 좀 가기 힘든 그런 계곡 아시는 데 있으세요? 글쎄 뭐 가기 힘든 계곡 그런 데는 제가 아는 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잘 모르겠네. 그러면 혹시 서른 마을이라는 곳은 아시나요? 서른마을은 행성군이 아니고 영월군이에요 여기는. 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럼요. 아, 영월군에. 서른마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한 이장님. 서른마을을 통해 배호계곡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른마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서른마을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있는 마을이며 주천강이 길게 흐르고 있는 마을입니다. 강이 있기에 근처에 계곡도 꽤나 많이 있는 편이었지만 저수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계곡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날이 열릴 때마다 계곡길을 따라 내려와 안흥에서 장을 봤다고 하는 서른마을 주민들. 뭔가 이상합니다. 무릉도원면과 안흥면의 거리는 28.5km,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인데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 장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어르신분들께 계속해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영상이 될거 없을 것 같은데? 사진 1969년도에 올린 거라면 네. 귀신이 나온다고? 네. 한참 들어오는데? 혹시 거기 서른마을이라고 혹시 서른마을? 네, 서른마을. 혹시 지역 무슨 링인지는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예선당 뒤편에 물길 따라 올라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있었나 해가지고 물줄기 하나 흐르던데. 이게 산속인데 그가? 네, 네. 네, 산속이에요. 네. 거기 안쪽에는 마을이 아예 없었나요? 이게 있는데요. 도로가 있으면은 네네. 도로 근접해서 집들이 있지 그 바깥쪽 도로는 없어요. 산속에 나요. 네. 지금도 아예 없었고 예전에도 없었던 거죠? 지금도 아마 없을 거고 예전에도. 그러면요. 그 99년도에 생긴 저수지가 있나요? 아니요. 네. 저수지가 언제 생겼는지가 좀 알려주면 네네. 30년 전에 30년 전이요? 완전 헛소문이에요. 관계자는 횡성군 부근에 생성된 저수지들이 모두 1999년 이후에 생긴 저수지라고 말합니다. 1969년 횡성우 동호회에서 찍었다는 사진 한 장. 이것은 거짓된 사진인 걸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루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중요성하고 모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루머가 됩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모하단 말이죠. 자, 이러면 이게 루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루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리적 거짓말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모성이 점점점 커지는데 진짜 같이 느껴지는 어떤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갖고 있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모호한 얘기들을 한다면 본인이 믿고 있거나 그랬으면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모호함이 진실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 거짓말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닌 것들도 진실처럼 자기가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허언적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잘 인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진짜라고 또 믿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봤어. 꿈에서 본 것들인데 진짜로 봤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거짓말과 허언적 거짓말들이 이제 잘 섞이게 되면 실제로 루머가 진실로 탈바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흥면에 있는 저수지는 총 6개. 그중 소류지 A와 B, 덧제 저수지는 위성상으로 봤을 때 규모가 굉장히 작을 뿐더러 골짜기로 보이는 곳은 없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또한 없어서 제외를 해야겠습니다. 안흥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궁 저수지는 위성상으로는 계곡이 있는 듯 했으나 사진 속에서 본 배호계곡과는 달리 골짜기나 계곡이 보이지 않아서 제외. 그렇다면 남은 저수지는 우원 저수지와 상안 저수지인데 이 두 개의 저수지 중에 우리가 찾고 있던 배호계곡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아닌 걸까? 산의 등선도 조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저수지와 물줄기의 규모가 작을 뿐더러 계곡으로 향하는 길은 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안흥면에서 가장 크다는 오원 저수지는 저수지의 규모는 정말 컸지만 상안 저수지보다 물줄기의 규모가 더 작았고 이곳 또한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었으며 산의 등선도 달랐습니다.
대체 배우 계곡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괴담은 거짓인 걸까? 수사에 진척이 없을 때쯤 로스트 팀은 한 시청자로부터 배우 계곡을 찾은 것 같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를 받은 계곡은 신대계곡. 배우 계곡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도에도 검색이 되는 인지도가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제보받은 사진만 봤을 때 배우 계곡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신대계곡. 이곳은 정말 배우 계곡인 걸까? 직접 가보니 사진과 매우 비슷한 규모를 가진 계곡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계곡길을 따라 상류 지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우 계곡의 이미지와 산 등선이 매우 비슷한 곳을 발견합니다. 저기가 메인.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신대계곡.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봤습니다. 모든 계곡 괴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2008년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가 눈에 띕니다. 비영 계곡에 대해 적혀있는 괴담. 이 글은 놀랍게도 배우 계곡의 게시글과 동일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인간의 심리는 이제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좋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봤었을 때 새로운 정보라든지 호기심거리를 던져줘야 내가 우월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과장을 하고 살을 더 붙이고, 그리고 또 이론적인 데이터를 갖다 붙이고, 또 그것들도 잘 안 된다면 증거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들을 위해서 뭐 꼭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을 데려다 붙이거나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맞다 확증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비연 계곡이라는 키워드로 수사를 더 진행해 본 결과 사인이라는 100% 픽션, 그러니까 100%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루는 한 프로그램에서 비영 계곡에 대해 홍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월에 게시된 비연 계곡 괴담, 2018년 6월에 게시된 배우 계곡 괴담. 비연 계곡의 내용으로 보아 배우 계곡은 틀림없이 거짓된 이야기가 맞지만 저희는 2008년에 올라온 게시글 또한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기에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바로 1969년 횡성 동호회에서 찍었다는 이 사진을 밝혀내는 것. 이번에는 계곡 괴담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낯익은 이미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닥에는 자갈들이 깔려 있으며 좌측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산 등성 또한 굉장히 유사한, 아니 이건 같은 사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배우 계곡의 원본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하자 2016년에 게시된 지리산 계곡 괴담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많이 달랐지만 지리산 계곡에서 이 여성 귀신을 봤다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리산은 강원도 횡성군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찍힌 것일까? 로스트팀은 배우 계곡의 원본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원본이 게시된 한 산악인의 블로그를 찾게 됩니다. 산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블로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글을 올리는 전문 산악인이었으며 사진이 게시된 글을 통해 사진 속 이미지의 계곡이 홍소 계곡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쪽 계곡이 울긋불긋하더라고요. 일단 차 끌고 올라가도 해봐요. 저희 경수마을 지나게 되면 용서기구 들어가는데 다리를 새로 놨거든요. 다리를 건너면은 길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그 근처예요. 상호본 거리예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었어. 흐르는 거 봐. 와, 물 진짜 많이 불었다. 저기 어떻게 지나가? 지금 앞쪽에 등산로 쪽에 다 얼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위쪽이랑 해서 아래쪽이랑 다 확인을 해봤는데 도무지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계곡물도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라인 쪽을 찾으려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똑같은 거, 비슷한 게 아니라 가장 똑같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해도 많이 져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촬영 당시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불어나 계곡 가까이에 갈 수는 없었으나 우리는 그날 분명 괴담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용소 계곡에 도착해 있었습니다.